공부가 되는 톨스토이 단편선 공정한 재판관. 옛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바오아카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나라에 유명한 재판관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을 맡게 되더라도 진실을 가려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사기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그 재판관이 정말로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인으로 변장을 하고 몰래 궁전을 빠져나가 직접 그 재판관을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말을 타고 재판관을 만나러 가는 길에 왕은 거지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지는 불쌍한 얼굴을 하고 왕에게 구걸하였습니다. 훌륭하신 나리, 제발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시오. 동전 몇 잎이라도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왕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거지에게 동전 몇 잎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왕에게 또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가시는 길에 저도 좀 그 말에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더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탄 말은 크고 튼튼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은 기꺼이 거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후 갑자기 거지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 말은 내 것인데 왜 내가 내려야 하오? 여기까지 태워다 준 것만도 감사해야 할 일인데 내 말을 자기 것이라 우겨 빼앗으려 들다니 괘씸하구려. 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을 하던 왕은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래, 이 일로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야.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왕은 거지와 함께 말을 끌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정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과 거지도 사람들 틈에 줄을 섰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일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재판을 받으러 왔는가? 먼저 학자로 보이는 남자가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관님, 저기 저 여자는 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제 아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갑자기 나타나 저 여자가 본래부터 자신의 아내였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억울하다는 듯이 하소연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저 여자는 제가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제 아내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재판관은 학자와 농부 그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는 여자를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은 내일 하겠다. 학자와 농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오너라. 여자는 이 재판정에서 묻게 하겠다. 학자와 농부가 물러간 뒤 이번에는 기름장수와 고기장수가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고기장수의 옷에는 고기의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기름장수의 옷에는 온통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기장수는 한 손에 돈을 한가득 쥐고 있었고 기름장수는 그런 고기장수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기장수가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제가 기름을 사고 지갑에 돈을 꺼내 기름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제 손을 붙잡고 돈을 모두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손에는 돈이 들려 있고 저 사람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 기름장수는 제 돈을 빼앗아 가려는 도둑입니다. 그러자 기름장수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재판관님, 저 고기 장수가 기름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기름값은 꺼내지 않고 자기가 금덩어리가 있으니 그 금덩어리를 돈으로 바꿔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름값을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꺼내드리니까 저 사람이 제 손에서 돈을 가로채려고 하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붙잡아 재판적으로 온 것입니다. 재판관은 이번에도 두 사람의 말을 찬찬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여기에 두고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오시오. 이제 왕과 거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껏 거지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재판관님. 저 말은 분명히 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 하기에 제가 인정을 베풀어 태워준 것이라고요. 그런데 은혜도 모르는 이 사람이 자기 말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재판관은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여기에 두고 돌아갔다 내일 다시 오시오. 다음 날이 되어 왕과 거지는 재판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재판정에는 많은 사람이 판결을 궁금해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왕도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농부와 학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관은 망설임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학자의 아내가 분명하다. 학자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거짓말을 한 저 농부는 매 20대를 때려라. 여자가 원래 학자의 아내였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재판관의 현명한 판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고기장수와 기름장수의 차례였습니다. 이 돈은 고기장수의 것이다. 고기장수는 이 돈을 가져가고 기름장수는 매 20대를 때려라. 이번에도 사람들은 재판관이 정확한 판결을 내릴 줄 알았다며 감탄하였습니다. 이제 왕과 거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각각 따로 마구간으로 가. 거기 있는 20마리의 말 가운데 자신의 말을 찾아내시오. 왕은 마구간에서 곧바로 자신의 말을 찾아내었습니다. 어제 유심히 말의 생김새를 보아두었던 거지도 어렵지 않게 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재판관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말을 데리고 돌아가고 이 거지는 매 20대를 때려라. 왕은 재판관의 정확한 판결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끝낸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관님, 제가 보기에는 다 판결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진실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었는지요? 판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먼저 아침에 여자를 불러서 제가 쓰는 빈 잉크병에 잉크를 좀 따라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랬더니 여자는 잉크병을 재빠르게 씻어서 깔끔하게 잉크를 채워 넣었습니다. 아마 농부의 아내였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재판관의 지혜로움은 왕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재판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고기장수가 들고 있던 돈은 어제 깨끗한 유리컵에 넣어서 물을 부어두었지요. 그리고 아침에 컵에 든 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그 돈이 기름장수의 것이었다면 물에 기름이 둥둥 떴을 테니까요. 그러나 컵 속의 물은 돈에 배어있던 고기의 피 때문에 불그스름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은 고기장수의 것이겠지요. 왕은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제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셨는지요? 그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마구간으로 데려간 것은
당신들이 말을 잘 찾아내는지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말이 당신들을 알아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지요. 당신이 다가갔을 때 말은 고개를 위로 향하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거지가 다가갔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지요. 이제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왕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제야 재판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사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바우아카스다. 내가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훌륭한 재판관이라는 소문을 듣고 사실인지 확인해보러 이렇게 온 것이란다. 그런데 직접 보니 소문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우리나라에 너 같은 재판관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내 백성을 위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방금 전까지 자신과 이야기하던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을 안 재판관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그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